2024년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짜는 그런 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2023년도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긴축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국가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2024년 국가 예산 증가율이 4.9% 예상하고 있습니다. 4.9%. 굉장히 적죠. 문재인 정부 때 8%, 9%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 예산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700조가 넘지 않는다. 67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0조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31조 3천억 원. 2022년에도 보세요. 이게 607억 7천억 원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늘어난 게 보면 뭐 31조 정도 늘어났나요? 31조. 31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실제로 보시면 558조가 2021년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607조 7천억 원입니다. 거의 50조가 늘어났죠. 50조. 그죠? 50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앞전에도 보면 말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세요. 2020년에는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558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이게 46조가량 늘어났나요? 46조. 46조. 또 그 앞에도 볼까요? 그 앞에도 보면 2019년에 469조였습니다. 469조 2천억 원. 그런데 2012년 512조예요. 512조. 이거는 뭐 지금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거의 40조가 넘게 늘어났죠. 문제는 본 예산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 예산만. 실제로 늘어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추경까지 감안하면요, 돈 흥청망청 엄청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감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문재인식 현금 살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문재인식 현금 살포라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예산만 하더라도 2016년 보세요. 2016년. 그러면 2017년은 박근혜 정부 때 짰으니까 2017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400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보세요. 2022년. 2022년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7조가 늘었잖아요. 207조. 207조가 늘 정도로 말입니다. 예산을 계속 증액한 거예요. 207조면 400조 7천억 원에 비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50%가 넘는 수치로 증가시켰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돈 푸는 거요? 여러분 진짜 문재인 정부의 돈 풀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만 415조 5천억 원이나 뿌렸습니다. 415조 5천억 원. 박근혜 정부 때 170조 4천억 원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죠. 이명박 정부의 180조 8천억 원에 비해서도 2배가 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43조 2천억 원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3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3배가 안 된다고요? 3배가 조금 안 되겠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4% 늘어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임기 내 부채가 14.46%가 늘어났으니 이게 뭐
나라 경제를 현금살포로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운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국가 운영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예,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편들. 예, 그리고 표중심에 어떤 국가 정책이 난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기성을 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포퓰리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국가는 완전히 거들라고요. 예, 기금이라는 기금은 다 진짜 바닥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퓰리즘 막아야 됩니다. 포퓰리즘 안 막으면요, 대한민국 그야말로 침몰합니다. 왜 우리가 공짜를 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일하지 않는 눈먼 돈을 바라는 거냐고요.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예, 건면성실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솔선수범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늘리고 부를 늘리는 게 우리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미덕은 도대체 어디 갔나요? 지난 5년 동안 다 그냥 사라졌나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아마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총선용 현금 살포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 활력 제고에 특히 뭐 수출 드라이브 추진에 돈 많이 쓰겠다. 사회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에 좀 쓰겠다. 경제 체질 개선이나 구조혁신 뭐 3대 구조혁신 있잖아요. 노동, 연금, 교육 말입니다. 여기에 돈을 쓰겠다. 그리고 국민 안전이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명분상으로는 총선용 쉽게 말하면 현금 살포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시험대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식으로 현금 상포를 한다? 이것은요 저는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성공하고자 하면 이 포퓰리즘부터 먼저 때려잡아야 됩니다. 제가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망치로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망치로 때려잡아서 이 포퓰리즘은 안 무너집니다. 저는 쇠망치 중에서도 가장 큰 쇠망치 오한마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때려잡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원히 말입니다. 침몰해가는 그런 배에 올라탄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말입니다. 포퓰리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선거 때마다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정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다행히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 곡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안간 힘은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뭐 추경을 한다 만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경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추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어렵지요. 안 어려운 것이 없죠. 이거 추경 잘못했다가 또 돈 퍼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퓰리즘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랬거든요. 파파안드레우 총리가 좌파에서 퍼주고 총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파가 집권을 해도요. 결국 말입니다. 우파도 똑같이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도 포퓰리즘, 우파도 포퓰리즘. 그러니까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스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럽의 기리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기리나를 그리스로 찍나요? 그리스는 지금 유럽의 문제아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포퓰리즘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또 나라가 최악으로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다. 제발 문제인식 현금살포는 없었으면 좋겠다. 총선용 현금살포는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나마 부채 비율이 지금 2023년에 49.8% 334조 4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 더 줄여야죠. 더 줄여야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입니다. 재정준칙 같은 경우 정해놓았어요. 함부로 대통령이 되면 돈을 못 풀게끔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당장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포퓰리즘을 막고자 여러분들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조입니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